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을 잘한다가 아니라 말을 아낀다는 데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늘 조용히 미소 지으며 듣는 사람이었지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쉽게 내뱉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는 한결같이 비결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신념이었습니다. 1938년 대구의 한 좁은 골목에서 삼성상회라는 작은 농산물 가게를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침묵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쟁은 거칠었습니다. 서로의 거래처를 뺏기 위해 험담을 퍼뜨리고 원가를 속여 파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달랐습니다. 그는 거래처와 약속한 단 한마디를 절대 어기지 않았고 장부에 적힌 숫자를 손수 다시 확인했습니다. 말 대신 기록으로 신뢰를 쌓은 것입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말은 공기 속에 사라지지만 기록은 신뢰로 남는다. 그는 말보다 손을 믿었습니다. 매일 새벽 손으로 장부를 정리하며 어제의 실수와 오늘의 결심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노트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결과가 스스로 말해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회장님, 삼성은 어떻게 이렇게 커졌습니까? 남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언제나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비결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순간 힘이 줄어듭니다. 그는 세상을 향한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과묵하다고 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된내었다고 합니다. 조용한 사람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보다 자신과 먼저 대화하는 사람이다. 이병철 회장은 늘 현장을 찾았습니다. 말로 지시하기보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장 기계의 소음 속에서 그는 수많은 해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수원 공장 한복판에서 30분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눈치를 보다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뢰가 들리는지 확인 중입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단순한 경영 방식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말로 움직이는 조직은 흔들리지만 신뢰로 움직이는 조직은 오래간다는 믿음이었죠. 그가 매일 밤 적어두던 메모 중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쌓인 신뢰는 결국 가장 큰 소리로 울린다. 이 문장은 훗날 삼성의 근본 정신이 되었습니다. 삼성의 초창기 직원들은 회장과 많은 말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곧 지시이자 기준이었다는 것을. 그런 침묵의 힘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요즘 우리는 SNS, 회식 자리, 사무실 대화 속에서 너무 쉽게 내 생각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다 신뢰를 잃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장부는 보고서보다 정확했고 그의 침묵은 수천 마디 말보다 깊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을 꼭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성공은 조용히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소리 내면 뿌리가 흔들립니다. 그 침묵 속에는 엄청난 자제력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의 결심을 지켰고 결과로서만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말을 너무 쉽게 내뱉고 있습니까? 혹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많은 사람에게 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단 하루만이라도 말보다 행동을 앞세워 보세요.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보다 그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 침묵의 하루가 당신의 신뢰를 만들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얻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병철은 평생의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평생을 두고 가장 경계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돈 자랑입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회장님은 도대체 얼마나 버십니까? 삼성의 매출은 얼마입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특유의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보다 당신이 더 궁금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게 돈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산업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그는 대구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피난길에 오를 때 그는 오히려 잿더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떠날 때 시작하라. 그가 즐겨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혼란 속에서 제일제당, 제일모직, 삼성물산을 세웠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철의 신념은 분명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도구를 인생의 중심에 두는 순간 인간은 그 도구의 노예가 된다. 그는 돈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뢰를 관리했습니다. 거래처와의 약속은 돈보다 먼저였고 한 푼의 외상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담보 대신 성실한 납기 이력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가?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1960년대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돈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관리합니다. 그 한마디는 당시 수많은 젊은 기업가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부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돈이 중심이 되는 순간 관계가 변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많으면 시기와 오해를 부르고 적으면 동정과 평가를 부릅니다. 결국 돈을 말하는 순간 인간의 본질은 왜곡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돈은 신뢰의 결과다. 돈을 쫓지 말고 신뢰를 쌓아라. 그러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그의 이 철학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실제 경영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검소한 것이 아니라 검소해야 기업이 오래간다고 믿었습니다. 회장실은 늘 소박했고 출장길에는 단 한 벌의 양복만 들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가까운 지인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검소하시면서 사실은 돈이 전부 아닙니까? 이병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게 돈은 나침반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나침반을 쫓다 보면 결국 길을 잃게 되지요. 이병철에게 돈은 항상 신뢰와 책임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익이 늘어나면 사회에 돌려주었고 기업이 커질수록 더 많은 장학사업과 의료재단을 세웠습니다. 보암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모든 이름은 그의 철학이 실체로 변한 증거입니다. 그는 말했다. 돈은 나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진짜 내 것이 된다. 그래서 그는 재산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밀이 아니라 품격이었습니다. 자신의 돈 이야기를 대신하여 그는 늘 신뢰라는 단어를 남겼습니다. 그 신뢰가 결국 삼성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르게 삽니다. SNS에서, 직장에서, 술자리에서 얼마 벌었어? 요즘 투자 어때? 같은 말이 너무 쉽게 오갑니다. 하지만 그 속엔 미묘한 경쟁과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수입이 기준이 되고 누군가의 소비가 자존심이 됩니다. 이병철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돈을 말하는 순간 그 말이 당신의 주인이 된다. 워렌 버핏도 비슷한 철학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버핏과 이병철, 시대와 국가는 달라도 두 사람의 공통점은 돈의 중심에 신뢰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병철에게 돈은 언제나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부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그가 평생 말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얼마를 벌고 있는가 보다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떤 신뢰로 들어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 바로 당신의 경제를 단단하게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말은 줄여야 합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당신의 불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울타리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집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말은 작아야 한다. 1950년대 후반, 한국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지금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의 머릿속에는 이미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자산업과 반도체라는 단어를 혼자 되뇌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의 경영진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전자는 일본이나 미국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겠다고요? 너무 위험합니다. 이병철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회의가 끝나면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전자기기와 회로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는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의 비서가 한번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회장님은 가끔 새벽 3시에 전자공학 서적을 읽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책을 덮고 좋다, 해보자 라고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수십억의 결단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의 결심이 바로 삼성의 반도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때가 진짜 시작할 때다. 그의 이 말은 지금도 삼성의 경영 철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병철은 꿈을 말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1970년대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그는 직접 해외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최신 설비를 눈으로 확인하고 기술서를 손에 쥐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꿈을 너무 일찍 말하면 현실의 비판이 그 꿈을 약하게 만든다. 그에게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집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고 첫 3년 동안 외부에서는 아무도 그 계획을 몰랐습니다. 일부 언론은 삼성이 왜 그런 위험한 사업에 손대느냐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세계 시장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이 반짝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얼마나 멀리 내다본 것이었는지를. 그의 꿈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기술로 서야 한다. 우리는 수출보다 기술을 팔아야 한다. 그 한 문장이 삼성의 모든 결정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러나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 조용히 있으라. 그의 조용히 있으라는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절제였습니다. 말을 줄이는 대신 그는 모든 노트를 채웠습니다. 아이디어, 시장조사, 원자재 흐름, 인재 확보 계획, 그는 모든 것을 글로 정리하며 스스로의 꿈을 구체화했습니다. 그의 노트는 조용한 설계도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철학은 오늘날의 스타트업 창업가들에게도 깊은 교훈이 됩니다. 다이슨의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도 O126번의 실패를 겪으며 사이클론 청소기를 완성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 초창기 애플 개발 시절 가족에게조차 비밀로 한 채 실리콘밸리의 차고 안에서 하루 16시간씩 몰입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용히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도 똑같았습니다. 그는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세운 반도체 라인이 가동을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냉정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꿈은 말로 커지지 않는다. 준비로 커진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꿈 이야기를 합니다. SNS에는 나는 언젠가로 시작하는 말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말은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이병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조용히 준비하고 결국 세상을 놀라게 한다. 지금 당신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꿈을 너무 쉽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진심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오늘부터는 말보다 기록을 시작하세요.
계획을 쓰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스스로에게 매일 묻는 겁니다. 나는 오늘 내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는가? 이병철 회장은 그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결국 하나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당신의 결과를 본다. 그 결과가 바로 당신의 진짜 목소리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벽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벽 앞에서 어떤 사람은 크게 외치며 도움을 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그 벽을 연구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후자였습니다. 그는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1970년대 초 전 세계를 뒤흔든 오일 쇼크는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 기름값이 두세 배로 오르고 원자재 수입이 막히면서 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삼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일모직과 제일제당의 생산 라인이 멈출 위기에 처했지만 그 어느 날에도 이병철 회장은 언론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임원 회의에서도 힘들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새벽마다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기계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는 길에 직원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너무 힘드시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해결이 없을 때 하는 것이다. 나는 해결 중이니까 힘들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 그 한마디에 현장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는 고민을 말로 풀지 않고 행동으로 풀었습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하소연은 해결이 아니다. 그는 삼성의 모든 보고 체계에서도 이 철학을 지켰습니다. 문제를 보고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대안을 함께 제시하라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이건 어렵습니다로 끝나는 보고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덧붙였습니다. 보고는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해결의 시작이다. 삼성의 간결하고 실질적인 회의 문화 5분 보고 1분 결론은 바로 그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비서였던 한 인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회장님은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모든 계산이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그분의 다이어리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의 기록이었습니다. 그의 일기는 하루의 고민을 분석하고 다음 날의 행동 계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 문제를 글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에게 내 걱정을 말하는 순간 내 문제의 중심이 남에게 넘어간다. 그는 스스로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문제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힘들면 말하려고 합니다. 요즘 너무 지쳤어. 나는 운이 없나 봐. 하지만 그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스스로의 에너지는 흩어집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 에너지를 행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오히려 위기일수록 침묵의 루틴을 강화했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세 개의 신문을 읽고 핵심만 손으로 적었습니다. 이건 생각이고 저건 결과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구분을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그는 조용히 공장을 돌며 직원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떤 날엔 기계의 진동을 직접 손으로 느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말보다 기계의 소리가 진짜다. 그에게 침묵은 관찰의 시간이자 내면의 회의였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감정 대신 기록을, 하소연 대신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위기 때마다 삼성을 지켜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삼성의 리더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조용히 공장을 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침묵의 리더십이라는 정신의 계승이었습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힘을 재정비하는 시간이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그런 침묵이 있습니까? 혹시 너무 많은 하소연으로 스스로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세요. 힘든 일을 겪을 때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종이 위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과정을 거치면 감정은 사라지고 현실만 남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해결이 시작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렇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말을 줄였지만 결과는 커졌습니다. 조용했지만 그의 리더십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결국 삼성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이미 답이 있다는 것을. 혹시 지금 당신에게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록하십시오. 당신의 해답은 말이 아니라 조용한 준비 속에서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동안 공과 사설을 철저히 구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회장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가족 이야기를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회장님, 자녀분들은 경영에 참여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건 가족의 문제입니다. 회사는 공공의 일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그의 철학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냉정하게 대하려 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 했습니다. 가족의 일은 가족 안에서, 회사의 일은 회사 안에서 끝내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나 감정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냉정한 아버지로 묘사했지만 가까이서 지켜본 참모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가족을 위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조용함이 사랑이었습니다. 삼성이 급성장하던 1970년대 후반, 사회는 늘 회장 일가의 사생활을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행복한 집은 조용하다. 말이 많은 집은 흔들린다. 그에게 침묵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가정을 상처 입히고 가족을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식들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집안일은 밖에서 말하지 말고 회사 일은 집에서 말하지 마라. 그것이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 그 교훈은 훗날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삼성의 조용한 리더십 문화 필요할 때만 말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전통은 그렇게 대물림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가정의 문제를 밖으로 내보이는 순간 그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세상에 보여지는 성공한 집안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할 조용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집은 마음을 회복하는 곳이지 세상에 평가받는 무대가 아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말보다 결과였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결과가 가족과 회사를 동시에 지켜냈습니다. 이제 그가 평생 말하지 않고 지켜온 세 가지 원칙이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재제일, 품질제일, 사업보국이었습니다. 이병철은 기업의 존재 이유는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에게 사업은 개인의 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세우는 책임이었습니다. 그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죠. 이건 단순한 TV가 아니다. 한국이 세상과 연결되는 창문이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영향력은 거대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키우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고 품질을 타협하지 않았으며 국가 발전을 기업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세 문장은 지금도 삼성의 뼈대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품질에 양보하지 않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그는 이 철학을 구호로 남기지 않고 제도와 교육 그리고 재단으로 실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업의 생명은 신뢰이고 신뢰의 뿌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인재 제의를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능력보다 신뢰를, 기술보다 품격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를 믿지 말고 사람을 믿으라. 기계는 멈추면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은 믿음을 잃으면 다시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두 번째 원칙. 품질 제일은 더 단호했습니다. 수원 방적 공장에서 그는 실한 가닥의 굵기 차이를 보고 30분 넘게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0.1엠의 차이가 우리의 신뢰를 결정한다. 그에게 품질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제품을 속이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과 같다. 이 신념은 훗날 품질 경영이라는 철학으로 발전했고 삼성의 가장 강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원칙,
사업보국. 그는 기업의 목적을 단 하나로 요약했습니다. 기업은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전쟁 후 한국이 폐해가 되었을 때 그는 기업이 먼저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장학재단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문화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의 철학이 녹아든 보암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삼성의 보고서 첫 줄에는 여전히 신뢰와 품질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가 평생 침묵 속에서 만들어낸 결과이자 세상을 향해 단 한 번 진심으로 남긴 해야 할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리며 결과로 증명하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병철 회장은 5가지 침묵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말하지 않았다. 돈을 자랑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은 꿈을 말하지 않았다. 고민을 하소연하지 않았다. 가족의 문제를 밖으로 내보이지 않았다. 그 5가지 침묵이 오늘날의 삼성을 세웠습니다. 그의 조용한 리더십은 세대를 넘어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를 지키는 가장 강한 방식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말 대신 기록을, 비난 대신 준비를, 설명 대신 실천을 선택해 보세요.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신뢰를 만들고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댓글에 하나의 단어만 남겨보세요. 신뢰, 준비, 품격, 책임, 그 어떤 단어라도 좋습니다. 그 한 단어가 오늘 당신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과 존경은 언제나 조용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이병철 회장의 말처럼 준비가 끝나면 세상이 먼저 알아본다. 그 조용한 힘이 오늘 당신에게도 깃들기를 바랍니다.